안녕하십니까. 독일민의 심야책방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심야책방을 또 이렇게 켜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지금 시간이 10시 37분인데 오늘은 조금 심야책방을 일찍 켜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심야책방이 얼마 만이죠? 저희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더 됐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요. 2주 더 된 것 같다고. 저도 좀 된 것 같네요, 조금. 여러분들, 저희가 22일날 컴백을 합니다. 우! 컴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컴백을 해요. 네. 기사가 나갔다고 들어서, 네.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컴백 기사를 보셨을 팬분들의 그 마음과 그 되게 설렘이 뭔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설레고요. 떨립니다. 너무 공백기도 좀 길었었던 것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더 설레는 것 같고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음악들로, 좋은 무대들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은 제 우디와 함께 했습니다. 네, G 코드였죠. E 마이너, A 마이너, B 끝났네요. 오랜만에 잡아요. 우디를 되게 오랜만에 잡아요. 요즘 컴백 준비 때문에 지금 기타를 지금 안 친 지 좀 돼서 손톱도 길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심야책방을 또 쉴 순 없으니 또 여러분들과 저번에도 또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나도 좋은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캐럿분들이 지금 컴백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죄송해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네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책입니다. 나 오늘 책밖에 못 읽어요. 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정한이 형이랑 먹기로 했는데 정한이 형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잠깐 심야책방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네, 아무튼 오늘 읽을 책은요, 저번에 읽어드렸던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을 조금 더 읽어드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좀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좀 읽어볼게요. 뮤직 큐. 자, 어디를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또 적어놓은 데가 있었는데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음악 소리 너무 큰가요? 좀만 줄일게요. 네, 오늘은 안 웁니다. 네. 울지 않으니 걱정 마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천천히 걸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안 읽었죠? 그래 뭐 안 읽었을 거야. 안 적어놨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 보면 실수도 잦아지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지치게 되죠. 단기적인 이익이나 눈앞의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당장은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를 진척시키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짧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속도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은 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 늦지 않은 때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 나는 천천히 한 걸음씩 긴 호흡으로 내가 목표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늦지 않은 시간에 내가 목표로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음악 좀만 줄여드릴게요.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정도 괜찮을까요? 오, 이 책 샀어요? 잘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저도 가끔 보지만 더 자주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번에 심야 책방 하고도 또 봤는데 사길 참 잘한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물론 자, 뭐 천천히 걸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쵸. 이제 뭐 사람마다는 또 그 길도 다른 거고 그 길을 가는 또 시간도 다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느리다고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느리게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롭게 보는 걸 수도 있고, 더 천천히 길을 가면서 못 보는 것도 안 놓치고 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도 어떤 걸 할 때 빨리 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뭔가 이 말이 되게 와닿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간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일찍 도착하면은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천천히 걸어가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에 있는 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저 안 졸린데요? 하나도 안 졸린데요? 그렇죠. 빨리 갈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로 놓칠 수가 있죠. 맞아요. 천천히 간다고 늦는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잘한 거고 내일도 앞으로도 뭐 과거에도 다 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뭔가 이런 글도 읽으면서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소중함을 좀 항상 생각하면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읽어보는데 다음 장은 좀 짧아요. 제목은요 시간의 축복이라는 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시간이 신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 인간에 의해 정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의 흐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시 돌아오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고자 합니까?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짧고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심야 책방을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좋아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게 정말 축복이고 또 22일날 저희가 또 컴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또 바로 다음 장에 그냥 뭐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 우주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거대한 기계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속품 쪽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한 생각들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신과 우주는 언제나 당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 늘 지켜보고 당신의 내면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주인공이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글이었습니다.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추워서. 자, 오늘 이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오늘의 또 새로운 책을 읽어드리려 해요.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으면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어디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좋아, 소리 잘 지른다. 좋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음. 5주년 축하한다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며칠 전 축하를 해주셨는데 벌써 5주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시간이 참 빠르구나 또 진짜 느끼고, 항상 그 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이번 5주년이 좀 더 그런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또 컴백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멤버들의 그런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 느낀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하실 것 같고, 좋아하실 만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할 겁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더 발전한 저희들을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책, 새로운 책을 읽어드릴 텐데, 새로운 책의 제목은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책입니다. 책이 되게 멋있어요. 표지가 되게 감성적이고, 표지에 완벽하지 않아도 점점점 괜찮아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좋네요.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 나는 성민 오빠 대놓고 사랑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안 울죠. 울지 않습니다. 우는 거 언급 그만해주세요. 저 울지 않았어요. 노래를 좀 바꿔볼까? 자, 그럼 새로운 책을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은 딱 이제 첫 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믿어도 좋다. 세상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글이 써있고요. 1장,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글과 옆에 아이스크림 콘이 2개 있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다. 자, 읽어보죠. 사랑이 낯설게 느껴질 때,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손 가득 알록달록한 풍선을 들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 주실 건가 봐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누라 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깊게 주름이 팬 어르신의 얼굴 위로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겠어요, 좋다는데. 친한 친구들과 모였을 때였다. 술 기운에 흥이 한창 올라있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한 친구가 곧장 바로 전화를 받았다. 잠깐만요. 노래 좀만 줄일게. 그녀는 연신 간곡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럼 내가 잊었네.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친구는 통화를 끝내더니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며 급한 일이 있어서 무조건 가봐야 한다고 했다. 우린 웃으며 대답했다. 됐어. 괜찮아. 얼른 가봐. 괜히 늦게 갔다가 찍히면 회사 생활 피곤해진다. 그러자 친구는 의아해하며 회사에서 온 전화가 아니라 자신의 3살짜리 딸 아이라고 했다. 오늘 저녁에 어린이 연극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걸 깜빡했다고 얼른 돌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우린 깜짝 놀랐다. 한껏 몸을 낮춘 태도를 보고 상사와의 통화라고 생각했지 딸과의 통화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우리 반응에 친구는 더 놀란 얼굴을 했다. 엄마는 딸한테 사과하면 안 돼? 내 딸이잖아. 당연히 사장보다 더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평소 존재감이 별로 없던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떠고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었다. 오늘은 회식이라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식사를 하라고 늦어도 10시 전에는 집에 가겠다며 같이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더니 느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랑해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와이프 전화인가 봐. 저 다정한 목소리 보게. 역시 여자 앞에선 별 수 없다니까. 이제 보니 아주 제대로 공처가였네. 잠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80 넘으신 우리 할아버지셔. 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커서 사이가 좀 돈독하거든. 동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쑥스러워서 인정을 안 하는 거라며 살살 놀려댔다. 그러자 그는 정색하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 난 원래 가족들하고 늘 이렇게 대화해.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해? 대학교 기숙사 친구 중에 매일 저녁 꼬박 2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 다음 이야기요. 식당 밥 진짜 맛없어. 오늘 점심엔 홍샤오로우가 나왔는데 고기는 없고 완전 비계 천지였어. 어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녹음기를 들고 왔거든. 그러고는 버튼을 딱 누르는 거야. 강의 시간 내내 녹음기만 틀어놓더라니까. 진짜 너무하지 않아? 드디어 새 앨범이 나왔다. 이번 콘서트는 꼭 같이 가줘야 돼. 짜증나. 나 공부하기 너무 싫어.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어떡하지? 서로를 잘 모르던 초창기에 우리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통화 중에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며 다른 남자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니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갖고 말겠다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닌가. 우린 순간 얼음이 되었다. 그녀가 통화를 마치자 친구 한 명이 냉큼 물었다. 지금 남자친구 앞에서 다른 남자를 갖겠다는 소리를 한 거야? 남자친구가 화 안 내? 무슨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구나. 어쩐지 얘기를 너무 술술하더라. 우리는 고향 친구냐며 괜한 착각을 했다고 한바탕 웃었다. 그녀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랑 매일 통화하는 사람 말하는 거지? 친구 아니야. 남자친구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모두가 뭐? 하고 놀랐다.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모녀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아니니? 난 여태껏 한 번도 엄마랑 그렇게 오래 전화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잔소리만 하거든. 어떻게 그런 대화가 가능해?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 엄마도 좀 깨어있는 편이긴 하지만 성격이 좀 불같아서 둘이 대화하다 보면 좀 금방 싸워. 너처럼 길게는 얘기를 못 해봤어. 하하하, 그래? 난 엄마랑 얘기하는 거 전혀 안 이상한데. 남자친구가 화 안 내냐며 제일 처음 질문을 던졌던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서웠어. 내가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으면 엄마는 날더러 전생에 빚쟁이였을 거라고. 엄마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태어난 거라고 했거든. 어릴 땐 시험을 못 보면 못 봤다고, 연필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고 맞았어. 조금만 늦게까지 놀아도 맞고, 군것질 하는데 돈 쓰면 더 맞았어.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속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어. 엄마도 나한테 일 이야기 같은 건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만약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원수에 가까웠을 거라는 생각?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우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보니까 솔직히 믿기지 않을 만큼 부럽다. 엄마랑 정말 그렇게 동등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야? 뭐 나는 맨날 하는걸? 두 사람의 대화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부러워하던 친구가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 좀 너무 어색해. 나이 든 자신의 반쪽을 첫사랑 대하듯 아끼는 할아버지, 자녀를 동년배처럼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 좋아하는 이성을 대하듯 가족에게 다정한 말과 미소를 건네는 젊은이, 부모와 친구처럼 재미난 농담도 하고 정을 나누며 진심으로 대하는 자식. 이런 모습에 왜 다들 어색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 사랑은 의무나 임무 같은 것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이다. 정해진 방식도 지켜야 할 규칙도 없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모습에 거부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조금 낯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무나 바라던 모습이기에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낯설고 꿈처럼 좋아 보여서, 겪어보지도 못하고 건네보지도 못한 다소 어색한 모습의 사랑도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것도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이게 사랑이 낯설게 느껴질 때라는 글이에요. 네. 이 책의 제목은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책이고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책? 저는 이거를 저번에 이 장을 읽었는데 정말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막 뭔가 이런 일들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좀 저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뭔가 당연히 뭐 가족들한테 못되게 구는 건 아니지만 막 더 다정하고 막 이런 오히려 막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책을 읽으면서 되게 뭔가 사랑을 주거나 받는 게 의무나 임무 같은 게 아니구나 막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뭔가 그리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사랑이 낯설게 느껴질 때라는 책이었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글입니다.
6살이 되던 해 피아노를 처음 접했다. 얼마나 좋던지 끌어안고 손을 떼지 못했다. 음악을 하던 친척 어르신이 나를 보더니 손가락도 길어서 피아노 치기에 딱 좋겠다고 형편이 되면 가르쳐보라고 권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손이 예쁘다고 피아노 쳐보라고. 근데 진짜 안 갔어요. 놀이터에서 노느라. 그 말에 부모님은 큰맘 먹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내게 붙여주었다. 선생님은 명성만큼이나 엄했다. 처음에는 찐 계란을 손에 쥐고 건반 위에서 손동작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했다. 기본기라고 했다. 힘겹게 첫 단계를 마치고 나서는 연습곡 모음집을 순서대로 한 권씩 연주해 나갔다. 한홍, 바이엘, 톰슨 연습곡들은 대부분 따분하고 지루했다. 가끔은 한 곡을 다 연주하고도 내가 뭘 친 건지 모를 때도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체벌이었다. 숙제로 내준 연습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회초리로 손등을 맞았다. 아이고야. 나는 얼마 못 가서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회초리가 무서워서 억지로 연습했지만 점점 피아노 자체가 무서워져서 결국 피아노 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님의 숱한 설득에도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피아노와 이별을 했다. 고등학생 때 친구 샤오전 집에 놀러가니 피아노가 있었다. 놀랍게도 친구는 나를 위해 저우하젠의 화신을 연주해 주었다. 대중가요를 피아노로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고 저우하젠의 노래라면 끔뻑 죽던 나는 그 아름다움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야, 이 정도 실력이면 그동안 연습곡 엄청나게 쳤겠다. 끈기가 대단하네. 샤오쩌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 연습곡 같은 거 쳐본 적 없는데? 그럼 뭘 쳤는데? 깜짝 놀라는 나를 보며 샤오쩌는 웃었다. 내가 치고 싶은 건 뭐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샤오쩌도 나처럼 어릴 때 피아노에 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가 악보 보는 법을 가르쳐준 뒤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물었다. 샤오쩌는 작은 별과 징글벨을 선택했다. 어머니는 악보를 구해다 주었고 샤오쩌이 스스로 악보를 보며 공부하게 두었다. 샤오쩌는 그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 없이 혼자 차근히 악보를 연구했고 마침내 곡을 연주해냈다. 학교 축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곡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샤오쩌는 더욱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 후에도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악보를 구해 한 곡씩 연습을 해나갔다. 고등학생이 된 샤오쩌는 수백 개에 이르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오, 대단하네요. 샤오쩌이 또 다른 곡을 연주해 주었다. 멋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자작곡이었다. 전문가가 듣는다면 문제점만 100가지 넘게 지적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한가. 쏟아지는 햇살 속에 홀로 앉아 건반을 짚으며 살며시 눈을 감은 샤오쩌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간식을 가져다준 샤오쩌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샤오쩌에게 피아노 급수를 따게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피아노를 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니? 음악을 통해 감정을 쏟아내고 음악 속에서 재미있게 즐겼으면 했어. 그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니까 굳이 전문가 수준까지 욕심낼 필요는 없지.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표했다. 생계수단으로 삼은 일이 아니라면 학습이란 그 속에서 묘미를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잘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공부의 신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요즘 부쩍 빵과 쿠키에 관심이 생겨 이번 달에는 베이킹 수업에 등록을 했다. 그곳에서 매우 열심인 한 수강생을 보았다.
그녀는 강사가 가르치는 절차 그대로를 엄격하게 지켰다. 꼼꼼하게 무게를 재고 온도를 정확하게 맞췄다. 빵을 구워내면 기계로 찍어낸 듯 모양이 전부 일정했다. 옆 테이블 수강생들은 그녀와 정반대였다. 축축한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며 연신 웃느라 바빴고, 그러다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기괴한 모양으로 빵을 빚었다. 단 게 좋다며 설탕을 더 넣었고 바삭한 게 최고라며 몇 분 더 구웠다. 빵을 굽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갓 구워져 나온 빵들이 하나같이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진을 찍는 것도 잊은 채 서로의 것을 하나씩 뺏고 빼앗기느라 정신없었고 강사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빵은 따끈한 상태 그대로 남김없이 동나버렸다. 강사는 입안에 빵을 오물거리며 늘 열심인 수강생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에 칭찬을 몇 마디 건넸다. 맛을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녀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더니 빵에다 대고 이리저리 찍기 시작했다.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여러 각도로 꼬박 수십 장을 찍고 나서 인상을 쓰며 강사에게 물었다. 제가 만든 마카롱은 왜 늘 딱딱할까요? 강사는 이미 식어버린 마카롱을 집어들고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네, 가족들이 전부 단 걸 안 먹어요. 케이크도 좀 담백한 것만 먹고, 그래도 기왕 배웠으니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강사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어째서 베이킹을 배우시죠? 디저트 가게를 차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족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강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봐요. 완벽한 디저트 말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에게 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디저트 만들기는 부담없이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팥이 잔뜩 든 게 좋으면 소를 더 넣고, 짭짤한 타르트가 좋으면 달걀물에 소금을 반 스푼 더 넣으면 되죠. 동그란 피자보다 네모난 피자가 좋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베이킹은 원래 창의적인 일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모양의 크루아상을 만들고 똑같은 롤빵을 만든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나는 마카롱이 싫으면 평생 안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 솜씨도 나와 내 가족을 즐겁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실패나 마찬가지니까요. 색, 향, 맛 전부 갖춘 요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즐겨봐요. 라고 이제 그 셰프님이 말하신 것 같고, 소설을 쓰는 후배가 한 명 있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고를 읽어보니 문제도 나쁘지 않고 아이디어도 좋았다. 괜찮은 출판사에 연락을 넣어줄 테니 원고를 보내보라고 권했다. 미디어 회사를 통해 대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는 게 싫다고 했다. 만약 책으로 출판했는데 판매량이 별로거나 영화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없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모든 책이 100만 부를 넘길 수는 없어.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너에게 공감을 느끼고 친구가 된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잖아. 영화도 마찬가지야. 흥행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밌겠어. 그 업계 선생님들한테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시야가 더욱 넓어질 거야. 혹시 알아? 다음 작품 때는 흐름을 제대로 타서 대박이 날지. 그래도 아니에요. 괜히 후회할 것 같아요. 반드시 완벽한 결과가 보장돼야만 해보겠다는 걸까? 최고가 못 되면 나 자신한테 미안해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선택을 포기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직 끄담한 목도리를
무심코 집어들었다. 몇 반을 막 뜨기 시작하는데 놀러와 계시던 이모가 찌릿 혀를 쳤다. 너무 간단하게 뜨는 거 아니야? 이모가 예쁘게 모양 내는 법 몇 가지 가르쳐 줄게. 나중에 완성되면 사람들이 네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할걸? 나는 웃으며 이모의 마음만 감사히 받았다. 서툰 뜨개질을 계속하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나에게 뜨개질은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오로지 그것뿐이고, 예쁘고 세련된 스웨터가 입고 싶다면 쇼핑몰에 가서 한 벌 사면 그만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 이게 뜨개질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만능이 아니다. 인정한다. 나쁜 일도 아닌데 뭐 어떠한가. 나는 글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글인데, 이 책 되게 재밌네요. 진짜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뭔가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아요. 책 읽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완벽한다 해서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수많은 정말 무대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정말 좋은 가수가 되고 싶다, 완벽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는 우리 캐럿들이 있고, 또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내가 되려고 해야 되지, 내가 완벽해진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취미로 뭘 하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걸 즐기면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하면 또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완벽에 집착을 하지 맙시다. 우리 이미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그게 완벽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너무 완벽에 큰 그거를 두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지칠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휴, 책이 되게 길어요. 이거는 조금 나에게 보내는 말의 선물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짧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쁜 말들이 있고, 세상에 몰래 널 사랑하고 있으라는 책은 뭔가 이 책의 글쓴이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뭔가 좀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뒤에 더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책들 읽어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 잘 읽으려고 해볼게요.
배고파요. 언제 끝날까요? 정한이 형 끝났겠다. 두누누누누누누누누 45분을 했네. 책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또 저희 또 그 다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 한 명씩. 누구까지 나갔더라? 민규까지 나갔나?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민규 투어를 슈아까지 나갔구나. 어쨌든 투어를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큐를 또 찍으면서 인터뷰도 하고 저희들의 그냥 그 투어하는 동안에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럴 수 있는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무대 뒤에서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좀 힘든 모습들도 많이 좀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이 나니까 우리 컴백하면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야. 저는 이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늦었는데 밥 먹을래요. 정한이 형한테 좀 전화를 해볼게요. 네. 오늘의 심야 책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참 이 라디오 하나로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좋다. 얼른 봅시다, 캐럿들. 많이 보고 싶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는 무대와 노래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심야 책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셨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도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캐럿들도 많을 텐데 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저한테도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도겸아 수고했어. 도와하고요. 도와합니다. 네. 시간 내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와서 좋은 책 읽어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요. 그러면 좀 끕니다. 고마워요 캐럿들. 안녕. 잘 자고요.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끌게요. 아유, 끕니다. 끄는데 아쉬워해. 그래요. 진짜 끕니다. 다들 굿나잇. 잘 자. 안녕. 뿅.